메디컬이나 관련된 의과대학교의 증원 이슈가 있으면 무조건 고려대 공대가 어려워집니다. 고려대 공대가 어려워지면 어떻다고 했죠? 이과 학생들이 정시에서까지 교차 지원을 하죠. 즉 문과 상경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와요. 고대가 외부의 요인을 너무 많이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올해 어떤 입시 변화가 있었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고려대를 잘 써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발췌해온 거고요.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또한 크게 달라질 지점이 많고 고대 공대가 더 어려워지고 그것이 문과 상경에게까지 영향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 이번에 혹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입학 설명회 다녀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도 갔거든요. 고려대 입학 설명회는 꼭 갑니다. 왜냐면 저는 그래도 하루라도 어머님들한테 좀 입시 결과를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때 제가 직접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입학사정관들한테 질문도 하고 교과랑 그 학종에서 밝힌 70% 컷이랑 전체 평균이 고려대 학교 추천식 교과 산정 등급인가요? 내가 새로 알아온 게 있으면 어머님들께 알려드려야지 하고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 이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입학 설명회를 못 갔다. 괜찮아요. 제 설명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회를 할 때 주관적인 의견뿐만 아니라요. 각 학교의 정말 정확한 데이터, 모든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어머님들께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드리고자 하고 거기에 제 주관적인 해석을 보태기 때문에 혹시 대학 입학처 설명회를 못 갔다. 괜찮습니다. 제 거 들으시면 돼요. 데이터를 어떻게 읽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들이랑 아이들이 가장 집착하는 숫자. 작년에 1점 몇 가지 붙었어. 2점 몇 가지 붙었어. 충원 한 바퀴 돌았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입학처에 들어가면 요새 너무 친절하게 대학 어디 가도 너무 친절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정보를 다 주는데 왜 돈 주고 입시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입시 컨설팅을 받아도 학교에 떨어지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입시 통계 일반화에 오류가 있습니다. 전형별, 단과대별, 실질 경쟁률, 최저 충족률,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합격자 내신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친절하게 학교에서 알려줘요. 따로 컨설턴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너무 투명하게 입시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이랑 아이들, 아버님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이 숫자랑 수치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오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볼게요. 최저 충족자에 한해서 최종 등록자에 한해서 내신 평균 50에서 70 또는 총 평균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최저 충족을 못한 학생들이 있겠죠.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 학생들을 다 합해서 누가 최초 합격 구간에 안전한 내신인지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고려대 입학처에서 밝힌 70% 컷에 해당된다고 고려대 교과 전형에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컷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왜곡이 있구나. 우리는 이 왜곡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입학처의 정보를 수용을 해야지 입학처가 말하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고 그대로 우리 아이한테 출력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입학처 정보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그걸 바라보는데 왜곡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서류평가가 10%가 들어갑니다. 10% 얼마나 된다고요? 사실 내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신중히 신의 내신이라는데 이런 말 어머니들 많이 하잖아요. 동일 내신 뿐만 아니라 더 내신이 좋은데 그 학생이 이 서류평가 10% 때문에 합격하지 못하고 내신이 더 안 좋은데 서류평가가 좋아서 합격한 학생들이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고려대 학교 추천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죠. 줄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줄 세우기를 했을 때 서류평가의 10%로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전복이 돼요. 1등과 마지막 등수는 당연히 10%로 전복이 안 되겠죠. 중간에 있는 구간 학생들은 전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도 생각보다 큰 영향이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1.00이라서 100% 안정권에 들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는 간과해서 이 내신 수치를 받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고려대 학업우수도 같은 의미입니다. 최저 충족자에 한해서 최종 등록자에 한해서 내신 평균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일반고인지 외고인지 특목고인지 비율은 밝히지만 그 학생이 특목고에서 수학, 과학은 엄청 잘했는데 영어는 못했는지 이런 정보를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학교, 입학처에서 밝히는 내신 수치만으로 우리 아이가 안정권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맞춰서 원서 썼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설명에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되게 크게 이득이거든요. 사실 입학처 가면
실제로 어머님들이 거기서 쏟아지는 모든 정보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입학처에 들어가서 숫자 찾아보게 되고 그때 뭐라고 했더라라고 기억을 복귀하게 되는데, 저 중요한 거는 숫자는 숫자일 뿐 해석이 중요하다. 이것으로 100%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보시면 우리 아이의 절대적인 평가 능력이나 평가 요소는 우리가 직접 해석하고 찾아가야 된다입니다. 혹시 어머님들께서 입학 설명에 못 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입학 사정관 분들이 그렇게 100% 쾌활한 답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 얘기해 드릴 건데, 입학 사정관 분들도 모르는 정보가 있어요. 왜냐면 입학처에서 총괄하는 게 있고요. 그 입학 사정관들이 입학 관련된 전형을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서 질문을 해도 내가 원하는 답을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연세대는 Z점수가 50% 반영된 최저를 충족한 최저 등록자에 한해서 50% 70%를 밝히죠. 더 불투명해요. 우리 아이 연대 교과 전형 쓸까 말까 결정하는 거는 입학처에서 밝히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학교 성적의 Z점수가 몇이지?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은 과연 어떤 아이들이 Z점수를 받았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처에서 밝히는 내신에 들어간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Z점수라는 게 있는데 본인들만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산출 방식이다. 되게 연세대 똑똑하죠. 저는 연세대 입학처가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연세대 입학처의 전형을 되게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절대 그냥 허투루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고, 그거는 서영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학교들마다 자기들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너무 뚜렷해요. 고대는 연대로 안 가고 우리 학교 왔으면 좋겠어요. 연대는 카이스트 말고 우리 학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대한 가장 좋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 요소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원서를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수천 명들이 똑같은 정보를 듣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은 남도 한다. 남이 하는 생각은 나도 한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입학처도 참고용일 뿐이구나. 결국은 해석은 나의 목. 고려대 논술 전체 평균은 64.88입니다. 근데 학과별로 차이가 있죠. 경영대 국어교육학과, 전기공학부, 수학교육과만 들고 왔습니다. 고려대 작년 논술 경쟁률인데 수학교육과보다 가정교육과가 낮았는데 제가 그냥 국어교육과랑 비교하기 쉽게 수학교육과로 들고 왔어요. 경영대학은 88%죠. 국어교육과는 37%죠. 수학교육과 34%고 전기전자공학 100입니다.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이들이 논술에서는 학과를 낮추려고 안 해요. 그래서 나 쓰는 김에 가장 높은 상경 쓸래? 전기, 기계, 컴공 쓸래? 이게 아이들의 기본적인 탑재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 경쟁률이 높으면 학과를 피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쟁률이 낮으면 합격률이 높아지나요? 이게 어머님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좀 크게 작용이 되는데요. 작년에 132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고려대 입학 설명회를 제가 간 이유는 고려대에서 안 밝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갔거든요. 고려대 입학처에서 논술에 있어서 최저 충족률 자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가지고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더라고요. 아예 정리되어 있는 정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조차 집계가 안 되는 통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논술 미응시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논술을 안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최저 충족을 못한 미응시자 당연히 기본이지만 가채점은 위충족인데 간신히 한 등급이 나중에 성적표 받고 오른 학생이 있고요. 원래 모의고사 성적보다 예상보다 수능을 정말 잘 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만약에 100명을 봤다고 하면 그중에 딱 2명 정도는 수능을 더 잘 봐요. 그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있고요. 애초에 고려대가 안정권인 100분위가 99%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시 6개 어차피 난 서서원까지 쓸 필요 없어. 그냥 고대 논술 썼어. 애초에 응시를 안 하는 학생입니다. 할 생각이 없는 학생. 근데 수능 망치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학생. 그리고 최저 충족은 했는데 술이나 인문 구술 능력이 너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 미응시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대학교 입학처에서는 단지 최저 충족을 못한 학생들을 미응시자라고 입고를 성립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률을 볼 때 허와 실이 뭐냐? 실제로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만 미응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고려의 대상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100이든 경쟁률이 30이든 거기서 우리 아이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쟁률이 다를 것이다. 어머, 경쟁률이 100이나 되네? 어머, 60이나 되네? 그러면 경쟁률 낮은 학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는 판단하려면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확실하게 하나 더 알아갈 건 있죠. 입학처에서 밝히는 거, 그리고 대학 어디가에서 볼 수 있는 경쟁률만 보고 지레 겁먹지 않기, 그리고 경쟁률이 낮은 학과라고 무조건 합격률이 높은 거 아니다.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누구도 데이터화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꾸준히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고대, 연대, 성대 입학처 못 가더라도 상관없다. 저런 거 봐가면서 리뷰해주는 선생님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